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35화를 시작합니다. 어색한데? 자, 어쨌든 뉴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 오늘날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을 잠깐 밀어내고 이렇게 처음에 인사를 드리게 된 박세훈 기자입니다. 임종률 기자는 지금 야구 취재가 아니라 야구를 하러 갔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제가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오프닝을 했습니다. 근데 오프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오늘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분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나 임종률 기자는 가끔 부침이 있지만 거의 기복 없이 이 자리를 꾸준히 지켜왔던 KBS N스포츠의 소준일 아나운서, 손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예, 소준일입니다. 어저께 한 30시간 정도를 못 잤습니다. 새벽에 라리가 중계를 하고 또 오후에는 저기 FA컵을 보러 갔다 왔어요. FA컵을 보러 간 거는 개인 취향? 개인 취향 겸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차피 일이니까요. 네. 일로 간 거 아니잖아요. 뭐 돈 벌러 간 건 아니죠. 예. 그렇군요. 예, 관람차 이제 갔다가 한 3시간 정도 10시에 이제 기절을 했는데 한 깨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또 깨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얼굴이 상당히 망가져 있는 손아운서 함께하고 있어요. 항상 망가져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스토커 시즌 1에서 활약했던 우리 보도국 체육부의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도국 체육부 김동욱입니다. 네. 시즌 1은 망했지만 시즌 2는 잘 되고 있어서 참 보기 좋고요. 네. 네. 시즌 2도 오늘 계기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프닝이 이상하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동안? 그동안 애 보면서 지냈어요. 쌍둥이 아버지. 네. 여기 뭐 30시간 못 잤다 그러는데 저는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졸려요, 요새. 네. 자, 쌍둥이 아버지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두 남자아이. 그렇죠. 네. 지금 얼마나 됐죠? 이제 한 150일 정도 됐으니까. 보통 그때가 제일 힘들 때라고 하는데 손아운서는 저는 그런 얘기 몰라요, 잘 그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박성 기자는 뭐 어떻게 뭐 잘 돼가시는 분은 계신가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아니 내 거는 맨날 물어보면서 자기 거 물어보면 이렇게 화를 내 맨날. 방송이나 합시다. 자, 오늘 주제가요. 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프로야구 FA 시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자, FA 시장을 쩐의 정쟁이라고 하잖아요. 예. 더 나아가서 쩐이냐 꿈이냐. 돈을 넘어서 해외 진출,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는 김광현, 양현종, 강정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쩐이냐 꿈이냐. 당신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고 내가 좀 못하겠다. 쩐이냐 꿈이냐, 당신은 어떤 것을 더 추구하십니까?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세훈 기자가 옆에서 감초만 했지. 사실은 제가 알기로 그 네이버에서 그 바스켓 카운트인가요? 같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는데 이런 주 대본을 읽는 친구는 따로 있어요. 그래요? 저는 항상 옆에서 양념을 치거든요. 패널 체질이시구나. 패널 인생이에요, 저는. 그래요? 네. 그래. 오늘 사실은 임종률 기자가 그 자신의 그 친목도모죠? 친목도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야구 기자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야구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하시느라 이제 진행자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뭐 가시면서 손아운서가 진행을 하면 되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셨는데 막상 대본을 받고 보니까 이제 박세훈 기자가 MC를 보는 것으로 또 돼 있더군요. 이렇게. 박 PD가 나 한번 먹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손아운서가 잘하죠. 뭐 잘하는 건 아니고요. 여튼 좀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이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튼 쩐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 보겠다라고 이 대본에 쓰여 있는데 글쎄요. 이 쩐과 꿈 두 가지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쩐과 꿈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거예요. 류현진은 둘 다 이뤘어. 그렇죠. 포스팅도 세고 연봉도 세니까 메이저리그 가서 꿈도 이루고 대우도 섭섭치 않게 받았으니까 쩐도 얻었고. 근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 무리들이 약간 아래쪽에 있는 쩐을 제대로 대우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겠죠. 제 생각엔. 그렇죠. 포스팅 금액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만족스럽게 나왔으면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올 일이 없었겠죠. 김동욱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뭐 김광현이나 양현종, 예. 뭐 강정원 아직 포스팅을 안 했으니까 네. 일단 제외두더라도 미국 간다는 게 꼭 돈을 포기하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그렇죠. 이제 받는 워낙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네. 실제로 뭐 김광현이 샌디에고로부터 200만 달러의 포스팅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김광현이 FA로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은 300%를 보상해 주잖아요. 다른 네. 팀에 갈 경우. 그렇죠. 근데 김광현 연봉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네. 그럼 300% 해봤자 10억이 안 돼요. 네. 그러네요. 근데 200만 달러면 적어도 20억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럼 SK로서는 나쁘지 않다. 돈이 적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음. 제 생각은 그래요.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 네. 300%인데, 김광현 연봉이 3억 원이 안 된다. 그렇죠. 2억 7천만 원이니까 지금. 아, 그렇구나. 그 200만 달러가 애매하다는 거는 그 류현진이 받았던 그 근데 2천 워낙에 임팩트가 500만 크니까요. 달러가 똑같- 배어퍼서 그런 거 아닌가? 본인이 류현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 얘기를 넘겨서 사실은 김광현, 윤성민, 류현진 이 선수가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2010년도 초반을 대표하는 한국의 이제 젊은 에이스들이다. 그래서 이 세 명을 거의 뭐 동일 선상에 놓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의 뭐 우열을 가린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뭐 류현진 선수는 일단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가서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김광현과 윤성민은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200만 달러 딱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김광현이- 본인에게 적합한 수준의 이제 금액이 들어왔다. 류현진의 12분의 1, 10분의 1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로 합시다. 예. 아니 김광현은 류현진과 달리 일단 매년 똑같은 성적을 낸지를 못했잖아요. 꾸준함이 그렇죠. 부족하다. 그리고 류현진만큼의 성적도 없었고 잘한 시즌에도 류현진만큼 못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은 대우를 받길 원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양현종이나 윤성민도 마찬가지죠. 기복이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심지어. 부상도. 제 생각도 약간 비슷한데 사실 류현진이랑 비교하는 거는 류현진한테 약간 실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어떤 투수든 간에 매 시즌 두 자릿수 승수, 매 시즌 뭐 일정한 평균 자책점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네. 메이저리그 일진 투수도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투구 내용이잖아요. 뭐 볼넷과 삼진의 비율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비율 스텝 부분에 있어서는 류현진은 7시즌 동안 비교적 꾸준했다는 거죠. 그 꾸준한 정도가 아니죠. 잘하면서 꾸준했죠. 아, 예. 그러니까 내구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네. 걸 증명을 했고 게다가 국제 대회 나가서 보여준 임팩트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말한 것처럼 김광현이나 양현종까지 묶어서 얘기하면은 두 선수는 그 부침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특히 두 선수들이 류현진 선수에 비해서 약간 좀 모자라 보이는 게 이닝 히팅 능력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이 선수들이 매 한 시즌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경기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류현진 선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거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김광현 같은 경우도 6이닝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날이 꽤 많았으니까. 예. 게다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5일 로테이션을 비교적 지키는 편인데 그런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구성이 아마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일본 프로야구 쪽에서 선발 투수를 찾는 것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1년에 30경기는 30경기는 던질 수 있는 투수를 찾는 거니까. 그리고 기록을 봐도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기록이 김광현, 양현종이 한국에서 기록보다도 좋아요. 야, 이거 진짜 미스테리야. 어떻게 그렇게 잘 던지냐. 근데 어떻게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선수들을. 사실 그 네. 윤성민 선수가 지난해 그 볼티모어 오리온스에 입단을 하면서 네. 진짜 뭐 좀 당차게 도전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으로 건너가기 이전에 그 윤성민 선수에 대해서 가장 걱정스러워했던 부분도 바로 내구성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교적 부상을 많이 당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그렇죠. 예. 풀타임 선발로 활약했던 기억이 제 기억에는 몇 시즌 한 두어 시즌 이 그렇죠. 정도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MVP를 받았던 시즌이 이제 풀타임 선발로 활약한 시즌이고 이게 워낙 좋으니까 그 팀 사정과 맞물려서 감독이 윤성민을 내버려 둔 적이 네. 없어요. 마무리로 여기저기 썼다가 갖다 끼우는 뭘로 거죠. 썼다가. 그때는. 예. 근데 어디 갔다가도 곧잘 하니까 네. 아마 류현진 불펜으로 딱 갔다 갔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 그럴 마무리나 수도 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윤성민은 곧잘 하잖아. 일단 구질 자체가 진짜 좋았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김광현 선수와 어쨌거나 양현종 선수가 이렇게 포스팅을 받았는데 이 얼마 전에 양현종 선수 어제인가요? 네. 그렇게 금액과 뭐 금액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50만 달러 선 언저리에 이제 포스팅 금액을 미네소타가 아니라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거 솔직히. 자,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아니고 어쨌거나 그 지역의 언론들에서 이제 텍사스 그렇죠. 쪽, 미네소타 쪽 언론들의 보도를 받아가지고 이쪽에서도 그렇죠. 기사를 생산을 하기 나오는데, 때문에 지금 뭐 정확히 말하면은 SK가 양현종 기아 구단 자체도 어떤 구단에서 이 포스팅을 했는지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아, 그렇습니까? 금액만 최고 응찰 금액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KBO로 와서 네. 기아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응찰 금액을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때 구단이 공개가 되고 협상에 들어가기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기아도 뭐 미네소타인지 텍사스인지 모르는데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만 듣고 뭐 저희도 현지에서 취재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기아 쪽과 양현종 쪽이 어쨌거나 포스팅 금액을 전달을 받았고 역시나 또다시 실망을 했고 그렇죠. 기아와 양현종이 협상 중이다라는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하던데 그래도 미국은 가지 않겠습니까? 뭐 본인의 의사는 확고한 것 같은데요. 협상이 길어지더라고요, 좀. 이게 안타까운 생각보다. 게 그 지금 금액을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뭐 SK도 어쨌든 자기가 먼저 공개한 건 아니죠. 그렇죠. 김광현보다 낮게 나온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정황상.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을 못 꺼내는 것 같고 이게 또 하나가 안타까운 게 제가 그 류현진의 그 입찰 금액이 발표된 날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류현진의 입찰 금액이 발표되고 미국 현지에서 놀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누구야 그 전에 이와꾸마에게 내기로 했던 포스팅 금액보다도 더 많이 불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 기자들이 구단들을 조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기자 내에서 알아서 이 정보가 바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도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그날이 미국 기자들 쉬는 날이었다고. 일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 제 기억에. 예.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거기 시간으로 토요일인가 하여간. 근데 미국 기자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저스라는 구단을 찾아내더라고요. 사실 이 양현종도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급이 아니 돈이 좀 1,000만 맞으면 달러만 넘어갔어도 이렇게 뭐 오보 안 나오고 뭐 미국 기자들 관심 없고 이러지 않죠. 그렇죠. 바로 나왔죠 벌써. 근데 정황상 미네소타가 아니라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텍사스 가면 좀 웃길 것 같지 않아요? 손아웃 생각 어떻습니까? 텍사스는 사실 그 저희 박 사장님께서 뛰실 때 그 임팩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투수들이 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그런 의구심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박 사장만 있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텍사스 구장, 그러니까 만약에 양현종이 텍사스로 간다. 그 텍사스 구장이 분명히 투수한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댓글을 보니까 추신수가 150만 달러를 내고 말동무 양현종을 데려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말동무설이 이렇게 또 퍼지고 1억 3천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네. 150만 달러야 뭐. 그치. 150만 달러. 그치. 1년 한 달 월급. 100분의 1. 거의 한 달 월급. 사실은 이게 쩐과 꿈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어떤 것을 더 추구하십니까라고 이렇게 PD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질문 같아요. 이 프로 선수들이라면은 뭐 큰 무대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이런 욕망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큰 무대에 가서 큰 돈을 버는 게 자신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 당연히 그 큰 돈을 벌 수가 없는 벌기가 지금 당장은 힘든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뭐 도전 의식과 뭐 현실적인 타협 뭐 그 사이에서 뭐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중간에 초치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 뭐 개인적으로 뭐 김광현이나 양현종이나 강정우나 일단 확실한 꿈이 있겠죠. 메이저리그란 무대를 밟아보고 싶다. 네. 또 이 선수들이 어렸을 때 박찬호 선수가 던지는 걸 보면서 야구의 꿈을 키웠던 선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최근 몇 년간 그 전례라는 걸 좀 보자고요. 외국에 나가요. 망해. 자, 처절하게 실패를 해. 돌아온 사람들 대접이 어땠어요? 좋죠. 다 특예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꿈이 먼저죠. 꿈을 도전을 하되 설사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다시 돌아오면 엄청난 쩐이 주어져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봤을 때 두 발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진출하는 것만으로.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은 뭐 고등학교 때 간 게 아니고 돌아올 팀은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프로에서는 검증이 끝난 네. 선수이기 네. 때문에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 프로 구단들은 경쟁을 세게 붙는다는 거죠. 김태균이 연봉 얼마예요? 그때 지금 15억을 받고 있죠. 15억이 됐고 그렇게 되죠. 이병규 선수도 어쨌든 섭섭치 않게 대우를 받았고 이범호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범호도 있죠. 심지어 이해천도 꽤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아, 그렇죠. 심지어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쩐에 대한 걱정, 부담, 내가 젊은 나이에 한창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20대 후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아직은 젊은 나이죠. 신문 나이로 26, 27이니까 네. 뭐 한 가서 2년, 3년 정말 빡세게 하다가 안 되면 돌아와도 30. 한국 프로야구 30이면 뭐 한창 전성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거기다가 돈은, 일단 미국 프로야구의 그런 경제 규모를 생각을 해봤을 때 포스팅 금액이 약 알려진 대로 150에서 200만 달러 정도라면 구단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지출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요긴하게 쓸 수 있으면 그야말로 잭팟이 터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뭐 그냥 한번 로또를 긁었는데 몇 장 긁었는데 안 터졌네 이렇게 그냥 쿨하게 넘길 수도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맞습니다.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자 어쨌거나 김광현 미안 말 끊어서 미안한데 손아운서 네. 지금 세계 최고의 방송사가 어디라고 평가받죠? 예를 들어서 CNN에서 오퍼가 와요. 근데 월급이 지금보다 한 30%가 줄어. 네. 하지만 CNN에서 자리 하나 딱 내준대요. 전 세계 모두가 시청하는 거. 아 그래요? 갑니까 안 갑니까? 30%가 주는데 가냐 안 가냐?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꿈이라고 칩시다. 어쨌든 일단 꿈이라고 그렇게 칩시다. 쳐요. 예. 아니면은 뭐 월드 시리즈 7차전을 중계할 수 있어. 거기 가면. 나 미국말 못하는데? 아니면 지금 다 가정이니까. 아 그래요? 아니면 뭐 월드컵 결승전 네, 테스트로 네. 들어가요. 네. 근데 월급은 50%툭 깝시다. 50%. 너무 깐다. 아니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꿈이냐 쩐이냐가 갈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래요? 네. 대신에 남으면 KBSN이 월급을 3배 더 준대. 아 그래요? 이거 고민된다 진짜 이런 좀 거는 어려워요? 좀 고민되네. 아니 근데 좀 다른 게 여기는 미국 가도 우리나라 연봉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건 맞아. 그건 그렇지. 그건 맞아. 네. 사실 정확히 하려면 뭐냐면은 월드컵 결승전을 중계하기 위해 데려가는데 사실 월급을 한 3-4배 더 줘요. 사실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그쵸? 네. 중요한 건 월드컵 결승을 중계하기 위해 경쟁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건 있지. 그런 여기랑 건좀 똑같이 있다. 비유를 하자면 어쨌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가요 안 가요? 통역 붙여주면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영어는 된다는 전제하에 간다. 예,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치. 예, 꿈. 뭐 그쪽에서 저를 자르지만 않는다면요. 예, 뭐 한번 가보고는 싶네요. 근데 확실히 그 프로 선수들 뭐 일본 무대에 갔다가 이제 실패해서 다시 돌아왔던 선수들의 일례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실패해서 만약에 돌아왔을 때 다시 뭔가 내가 안정된 기반 속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으면은 선뜻 그거를 또 선택하기가 그렇죠. 네. 주저되는 건 또 사실이긴 하네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네. 맞아. 갔다 왔는데 내 자리가 없어. 네. 근데 뭐 최근에 가려는 선수들 보면 다 확실히 돌아올 자리는 있으니까. 다 있죠. 이제 돌아와서 비빌 구석이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비빌 구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나는 무조건 가겠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일본에서 이제 실패를 했다가 돌아온 선수들은 국내에서 나름대로 또 성적을 뭐 만족스럽게 네.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미국 무대에 이제 진출을 했다가 실패했던 선수들도 돌아와서는 또 괜찮은 선수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런 잭팟을 노려보는 것도 선수들로서는 젊은 나이에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돌아오면 바로 또 FA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쩐이냐 꿈이냐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딱히 의미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의미는 맞네요. 그러니까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쩐에 대한 보장?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갈망이 지금? 있죠. 네. 그렇죠. 이제 꿈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돈을 번다는 의미와 사실상 일맥상통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렇죠. 굳이 나누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꿈을 이룬다면 그렇죠. 돈도 또 그만큼 따라올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성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자, 어쨌거나 김광현 선수와 양현종 선수가 이제 포스팅을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한 선수가 남았습니다. 넥센의 강정호 선수가 남아 있는데 이 선수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 네. 예. 뭐 포스팅이 좀 천천히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강정호 선수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신감에는 어떤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윈터 미팅이라고 네. 단장들이 모여서 트레이드도 하고 뭐 이런 모임이 있어요. 네. 근데 강정호는 이게 끝난 다음에 약간 포스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딱 보고 시장의 판세를 네. 한번 보고 그렇지. 그렇게 되면 거기서 유격수나 삼루수 그렇죠. 모자란 쪽 팀이 나올 망한 거라고. 팀들은 네. 네. 그 급해지는 포스팅으로 거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 전략적인 선택이다. 아, 그렇죠. 그 일본에서도 그랬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나카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포스팅을 굉장히 늦게 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네, 그렇게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죠. 어쨌든 작년에 FA, 좀 늦게 했었죠. 네. 예. FA 유격수들이 있으니까 네. 다 솔직히 강정호도 뭐 훌륭한 유격수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뛰었던 FA 유격수들에 먼저 배팅을 하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한번 네. 시장이 정리가 되면 네, 정리가 되면은 이제 우리 유격수 필요한데 하면 강정호한테 배팅을 하게 되겠죠. 그 사실상 현실적인 선택이네요.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게. 그렇죠. 김광현 같은 경우에 너무 빨리 했고 근데 모든 팀들이 기적적으로 다 만족할 만한 주전 유격수를 구할 확률은 없습니까? 있겠죠. 뭐. 기적적으로.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게 뭐,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정호는 또 이제 200만 달러 150만 달러 똑같이 되는 거죠. 뭐. 근데 타자의 진출 사례가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있었는데 국내는 처음이라 그렇죠. 이거 얼마를 받을지 가늠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 투수와 타자의 시장 가치? 일단은 이번에 아오키 선수가 미러키에 가서 이제 약간의 성공을 거뒀고 그렇죠. 캔사스 시티에서 뭐 팀의 월드 시리즈 네. 진출 뭐 정작 거기 가서는 좀 못했지만은 네. 월드 시리즈 진출에 상당히 큰 힘을 보탰기 때문에 아시아권 야수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은 친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계속 국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강정호를 과연 그쪽에서 유격수 자원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렇죠. 이 문제가 그 금액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똑같이 지금 같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아오키 그 선수, 아오키 노이치카 선수도 네. 일본에서는 뭐 타격왕도 3번이나 하고 굉장히 일본 특유의 뭐 교타 네. 잘하는 선수인데 포스팅에서는 250만 달러밖에 안 네. 나왔었어요. 250만 네. 달러. 중견수였죠. 그렇죠. 네. 물론 외야수냐 내야수냐의 뭐 차이는 있는데 아직 강정호는 뭐 타격왕 이런 타이틀도 없었고 일단 사실 올 시즌에 강정호 선수가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렇죠. 성적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리그 전체가 워낙에 이제 타고 투저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액면 그대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할 것 같고. 그 이제 해외 스카우터들도 그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겠죠. 그렇죠. 워낙 꼼꼼하신 양반들이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하나 찾아봤는데 저는 그 강정호의 비교 대상으로 예전부터 이 선수 생각했거든요. 지바 롯데의 그 이루수 니시오카 츠요시. 근데 뭐랄까 이 친구는 조금 더 천재력에 가깝죠.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졌는데 파워는 강정호가 몇 수 위에요. 근데 제 기억에 니시오카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 펀치력이 있는 내야수라는 평가를 받고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강정호가 어쨌든 몇 수는 위죠. 포지션도 유격수. 그렇죠. 530만 달러였어요. 네. 그 미네소타. 네. 지금 양현종을 지르내 만회했던 그 미네소타가 니쇼카한테 써낸 금액이 530만 달러. 예. 강정호가 난 이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니시오카 선수가 이제 뭐 속된 말로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폭망을 했기 때문에 완전 개망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큰 실패를 거뒀기 때문에 거기서 좀 메이저리그의 그 동양권 야수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그 선수가 사실은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 예전에 마스이 가즈오 유격수였던 그 선수하고 뭐 니시오카 선수하고 그 둘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권 내야수죠. 네. 내야수죠. 외야수는 엄밀하게 그래도, 말하면 내야수죠. 아직까지 외야수는 그래도 뭐 일본 선수들 뭐 이치로 선수라든지 우리 추신수 선수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아시아권 내야수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좀. 아니 근데 니쇼카는 망한 것도 진짜 상남자답게 망했어요. 아니 니쇼카 마지막 해에 자기 돈 못 받겠다 그랬잖아요. 미안해서. 그래서 계약 그냥 취소됐잖아요. 그냥 전면 취소. 그런 또 남자다운 면이 사실 그
메이저리그에서 길 메시 선수였나요? 이제 투수가 네. 네, 그 선수가 이제 자신이 이제 굉장히 고액 연봉을 이제 받기로 이제 계약이 묶여 있었는데 자기가 더 이상 이제 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자마자 네. 이 계약 무효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팀에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 아. 하면서 계약을 스스로 종료를 시켰던 그런 일화가 또 생각이 나긴 하는데 진짜 저도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근데 선수가 원래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원래 쉽지가 선수 않죠. 노조가 그거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니시오카가 연봉을 포함해서 3년 계약이었는데 총 $1,000만 안 됐어요. 포스팅을 포함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유격수라는 포지션이 내가 아무리 드래프트를 잘해서 좋은 선수를 키워도 메이저리그에서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거를 확실히 확신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관점에서는 한 $1,000만 투자하고도 남을 만한 금액 아닌가 싶거든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유격수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전혀 큰 돈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은 유격수를 구할 수만 있다면요. $1,000,000는 큰 그 돈이 돈이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팅 어느 정도 딱 질러주고 세게. 그래서 연봉도 어느 정도 맞춰줄 때 $1,000만 내외의 금액은 전혀 큰 돈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제 네. 봤을 때. 니시오카가 아무리 걔 쓰레기처럼 망했다 하더라도. 근데 강정호도 뭐 미국 ESPN이나 이런 데서 FA 랭킹이 올라오잖아요. 진짜. 네. 나름 그래도 괜찮은 얼마 순서를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뽑혔죠? 그때 나온 게 한 15위. 15위 전체. 15위? 네, 전체. 유격수 15위가 아니야. 전체 15위요? 유격수 15위면은 뭐 FA가 그치. 강정호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체 15위면은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진짜 센데. 네. 1위가 뭐 이제 맥스 슈어제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네, 뭐 1위부터 한 10위 정도까지야 이제 뭐 네, 우리가 근데 그것도 어차피 ESPN의 한 기자가 평가한 거니까. 네. 맞아요. 맨날 평가하는 기자 한 명 있어요. 네. 그 이름이 외자인데 아 외자예요? 발음이 하나더라고요. 한 글자로 되더라고요. 키스로. 키스로. 맞잖아. 외자잖아. 아 그럼 있어요. 거기 ESPN의 키스로 버스터 올리 뭐 이런 기자들이 평가를 자주 하는데 내가 지금 유격수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요. 강정호. 유격수 프리미엄 네. 지금 확실히 없어요. 미국에 유격수가 네. 없어. 어쨌거나 그렇다면은 뭐 본인이 스카우터는 아니지만은 뭐 미국의 유력한 기자가 그 정도로 평가를 해준다면은 뭐 미국 내 분위기도 강정호 선수를 일단은 유격수가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완전 미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난리 났었죠. 그런 관점에서 15위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제 판단에서는 $1,000만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15위로 그리고 봤을 평가 때는. 자체가 수비 일단 유격수는 일단 수비잖아요. 일단 수비죠. 근데 수비에서도 일단 범위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뭐 핸들링이나 공 잡는 능력이나 어깨가 좋아가지고 그런 점이 되게 높게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유격수로서. 근데 그렇지. 이제 네. 한국 시리즈를 만약에 스카우터들이 보러 왔다면 받겠죠.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야, 진짜 히 드랍 더 볼 2번이 나오면서 히 드랍 더블이 참 레전드 멘트잖아요. 히 드랍 더 볼이 2번 더 나오면서 참 이장석 대표의 눈물을 쏙 훔쳐냈던 그렇죠. 선수가 아니 근데 히 드랍 더블이 미국에서는 실제로 되게 유명한 일단 관용구처럼 쓰이는 그 캐스터들이 많이 쓰는 그런 거잖아요.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써요? 그 멘트를? 아니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지 않아요? 이거 써야겠다. 저 멘트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하는 거. 아니 근데 나는 물어봅시다. 아나운서 그 캐스터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이 관용화된 표현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활용한다고 하거나 이런 거 좀 많이 의식을 하지 않아요? 하죠. 의식을 그쵸, 하죠. 그쵸.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리를 이 바닥에서 잡았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좀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본인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멘트들을 만들어 놓는 분들도 계시죠. 본인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름인데 그런 게 아예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사실 영어로 히 드랍 더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아프리카에서는 가능하겠죠. 개인 방송에서는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알아들으니까. 강정호의 하여간 한국 시리즈 수비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취재하는 기자들도 멘붕 왔으니까 그때. 너무 결정적인 실책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게. 맞아. 사실 제가 그 저번 주에 그 넥센과 2014년 프로야구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저희가 말을 했잖아요. 네. 그때 말을 하지 않았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예. 그 현장에 이제 PD가 한 명 갔습니다. 이제 그 넥센과 삼성의 한국 시리즈를 네.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갔고
공교롭게도 이제 그 자리가 자신이 배정된 자리가 이장석 대표의 바로 뒷자리였대요. 테이블에서 바로 뒷자리였는데. 야, 이거 재밌겠다. 완전 네. 뒷자리였대요. 근데 네. 크게 지고 있었잖아요. 네. 넥센 히어로즈가. 그래서 이제 이장석 대표가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이제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이제 끝이 이제 사실상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굉장히 눈치 없는 다른 PD가 네. 이거 그 모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 촬영을 네. 위해서 네. 왔던 다른 PD가 있었대요. 근데 네. 이분이 말 걸었구나. 현장 경험이 없었대요. 아. 현장 경험이 거의 없다가 이제 넥센을 취재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네. 이장석 대표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장석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도 네. 모르고 네.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PD는. 그냥 무심결에 왔다가 네. 같이 이제 카메라 들고 있는 그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한번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마디가 네. 아, 넥센 끝났네요. 이장석 대표 앞에 앉아 있는데 넥센은 올해 끝났네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 PD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야, 완전 오마이 가시네요. 이장석 대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이 목소리 성량이나 이런 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더라는 뭐 아주 슬픈 그 말이 이야기가 맞네요. 있습니다. 패자는 말이 없죠. 패자는 말이 없을 수밖에 아, 근데 없습니다. 진짜 개념 없네요. 아니,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하필 그 자리가 이장석 대표 바로 뒷자리에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팀에 대한 안 좋은 그렇죠.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이게 다 강정호 때문이지 뭐. 어쨌거나 강정호 선수가 뭐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격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고 뭐. 만약에 미국 무대에 간다 그런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 굉장히 이런 게 좀 제일 애매한 어려워요. 질문인데 한번 맞춰봅시다. 이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뭐 속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가서 빅리그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 2할은 넘을 것 같아요. 예. 아 2할은 넘겠죠. 아니, 유격수냐 삼루수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타율이 2할을 넘을 것 같다는 게 2할 오픈을 못 넘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네. 왜냐면 강정호가 사실 그렇게 정교한 컨택 그렇죠. 능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162경기 매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하는 게 거기에 의외로 맛이 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안 해본 유격수니까. 안 해본 네. 사람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첫 해. 네. 그게 루키 징크스가 세게 올 수 있고 그래도 홈런을 두 자릿수만 때리면 10개 남짓만 때려주면 얼마를 투자하든 간에 강정호에 대해서 첫 해에는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방망이로는. 그렇다면 강정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장타력이라고 저는 보시나요? 무조건 장타예요. 아, 네. 그렇죠. 김동욱 기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유격수 강정호의 매력은 수비는 어차피 유격수라면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네. 거기에 한 방이 있는 유격수. 강정호가 올해 OPS가 우리나라에서 1위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장타율이 거의 말이 안 되는 네. 수준이죠. 그렇죠. 메이저리그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OPS 는. 전성기 베리본즈에 필적해요. 강정호 진짜 OPS가. 말도 안 되는 OPS가 아. 나왔는데 그게 거의 장타율로 많이 먹고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보는 거는 어차피 강정호한테 막 타율 3할 쳐라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필요할 때나 뭐 이렇게 한 방씩 타율은 한 2할 오픈에서 2할 8푼 사이면은 뭐 2할 오픈에서 2할 8푼이 잘했다. 많이 높게 그러니까 보시네. 잘했다. 그거 나오면 잘했다. 또 홈런 충분히 뭐 성공이죠 그 정도면. 사실 사실 홈런만 쳐줘도 저희가 방금 전에 아오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오키가 뭐 일본에선 제2의 이치로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네. 정도로 굉장히 교타자였습니다. 네. 타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였는데 미국 무대에 가가지고 이 선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2할 9푼을 넘지를 못했어요. 제 기억에는. 몇 년 동안 되게 절었어요. 예, 한 네. 2할 8푼 정도 올 시즌에도 한 2할 8푼 정도 네, 치지 맞아요. 않았나요? 네. 그 그렇기 정도 때문에 쳤어요. 강정호 선수가 2할 8푼을 친다면은 거의 뭐 아오키 선수와 그러니까 동급이죠. 성공한 진짜 거죠. 대박이죠, 그거는. 근데 염경엽 감독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강정호는 진짜 빠른 공 기가 막히게 잘 친다. 빠른 공은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가면 또 그래서 그 해볼만 하지 안지만과의 않을까. 그 설정. 직구 배틀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도 들어요. 그 빠른 공을 잘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빠른 공이 오면 미국은 그렇잖아요. 체프머 막 그러니까 160 그게 쏘고 막.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빠른 공 잘 친다고 그랬는데 거긴 네.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작년에 리즈 선수나 올해 뭐 벤데널크 같은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과연 강정호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척도가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강정호가 저야 그
윈터 미팅 이후에 포스팅 노린다는 얘기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시점을 윈터 미팅 후로 잡은 건 아니고 일단 아. 인터뷰 좀 지켜보고. 지켜보고. 그러니까 왜 굳이 지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좀 빅마켓 팀 같은 경우에서 유격수를 확보를 못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강정호가 그렇죠. 포스팅을 신청했다면 저는 진짜 의외로 초대박 포스팅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양키스 이런 생각해요. 팀에서 한번 나오면 그 류현진급에 조금 못 미치거나. 그래요? 어차피 양키스도 지터의 공백을 메워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 그 니시오카가 총 1,000만 달러라고 네. 했잖아요. 유격수면은 2,000만 달러도 사실 아깝지 않아요. 좋은 유격수라면. 그렇죠. 2,000만 달러 투자했을 때 이 유격수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전제의 조건으로 투자 금액, 자 날려도 상관없는 2,000만 달러도 내가 봤을 때 유격수면 아깝지 않아요. 지금 그만큼 유격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메이저리그를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좀 집중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 안 본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공교롭게도 메이저리그를 굉장히 열심히 봤을 때 기간과 메이저리그의 역대급 유격수들이 쏟아졌던 기간이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최고였죠. 흔히 말하는 공격형 3대 유격수로 뭐 지터 노마가르시아 파라 그리고 뭐 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있었고 수비형으로 뭐 오마비스케, 레이 오도네스, 그다음에 뭐 베리 라킨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테아다도 있었죠. 테아다. 그렇죠. 미겔 테아다 선수도 조금 나중에 나왔죠. 있었던 선수고 어쨌거나 이런 선수들 이후로 메이저리그에 굉장히 뭐 리그를 대표할 만한 유격수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도 잘 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흘려봐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ESPN이지만 거기서 유격수 랭킹을 꼽았어요. 이제 현재 메이저리그에 있는 1위가 애틀랜타의 안드렐톤 시몬스 선수더라고요. 네. 아 시몬스가 1위까지 올라갔어요? 시몬스는 친대.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 성적을 모르겠는데 타율도 굉장히 낮고. 근데 수비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는 일단 인정하는데 그만큼 유격수가 없다는 툴로이츠키가 있는데 거기 뭐 하도 쓰러지니까. 스트레스는 부상이 많고. 그러니까 강정호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 안에서 비벼볼 수 있죠. 그 유격수 하나 구할 수 있으면 2,000만 달러 제가 봤을 때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는 이제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본인들과 이제 구단 간의 이런 협상만이 남아 있는 상태고 강정호 선수는 아직까지 포스팅에 아직까지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는 세 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해 보겠고요. 야구 소식은 사실 FA들이 다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구단들, 원소속 구단들과 1차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기간이고 아직까지 계약 소식조차도 이제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어떤 소식이 더 새롭다라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 만한 소재가 사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뉴스에 뉴가 없는 거죠. 뉴스에는 뉴가 없고 올드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뻔뻔스럽게 올드를 꺼내들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올라올 때 그 밖에 박기묵 PD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동욱 기자가 뭐 이란전하고 이제 국가대표 축구팀 관련해서 이제 이란전에 대해서 한마디 뭐 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뭐 딱히 할 얘기는 제가 축구 담당이 아니라서 근데 예전에 축구 담당할 때 제가 이란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우리가 아직 이란에서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때 2009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예선할 때 갔었는데 살벌하더라고요. 진짜. 그때가 그거 아니에요. 박지성 동점골. 그때 갔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아 진짜? 그 분위기가 우리나라 한국인은 무슨 진짜 죽일 것처럼 쳐다보고 그리고 거기가 남탕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들이 못 들어간다면서요. 거기도 일단 종교 때문에 여자들이 쉽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제일 얘기 많이 한 게 이란 테헤란 뭐 고지대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영향은 잘 모르겠어요. 그 해발의 영향은 잘 모르겠고 1200m라고 하는데 근데 그 분위기 그때 갔을 때도 뭐 그때도 이영표 이런 선수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고지대는 딱히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예전에 99년인가 한번 저희가 우리나라가 6대2로 졌잖아요. 97년인가. 그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그거를 아직도 이런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그때도 2009년에 갔는데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데 이마에 다 6대2 다 써놓고
그때 알리다이에이 선수한테 네, 그렇죠. 네 골인가 먹었어요. 골 그때. 먹고 졌는데 그거를 가뜩이나 얼굴에 또 색칠을 하신 분들이 네. 6대에 적어놓고 막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석을 탁 돌아보면서 막 이러는데 진짜 뭐 선수들도 분위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기 전에 그냥 분위기로 죽이는구나.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심판들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야유받고 싶지 축제죠. 않거든. 네. 예. 맞아요. 그런 게 그럼 있어요. 영향이 분명 생기죠. 홈콜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맞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이번에 이란 취재에 다녀온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한 가지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그냥 관중석에서 담배 태운다면서요. 기자석에서 그냥 그래요? 담배 그렇게 태운대요. 쿨합니까? 그쪽 걔는 사람들이? 진짜 완전 그냥 사실 예. 남아공 월드컵 때도 예. 태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냥? 네. 근데 걔는 너무 대놓고 외국 빈대요 기자들은 관중석에서. 외국 기자들은 뭐 그게 뭐 우리랑 문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경기장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기 자리에서 담배 태우고 하더라고요. 그게 잠깐만 애들도 있고 막 그러던데 관중석에서는. 근데 기자석에는 그래도 좀 아 쳐져 있으니까 아니, 관중들도 그냥 막 태운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요? 거기는 일단 아무래도 남자의 힘이 세고 음. 그러니까 뭐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별로 좋은 이란을 욕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별로 다시 가고 싶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저도 뭐 아이들 있고 여자들 있는 그런 뭐 경기장 관중석에서는 이제 흡연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필수 있게 해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좀 뭐랄까 망감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박기묵 PD가 밖에서 굉장히 좀 민망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뭔가 좀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뭐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란 굉장히 일단 김동욱 기자가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제가 축구 담당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아니 박기묵 PD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동욱 기자라고 제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기자분이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축구 담당이고 이분이 축구 담당이자 솔직히 이번에 이란전도 안 봤어요 저는. 왜냐 애들 재우고 저도 자야 돼요. 쌍둥이 아빠. 저희는 지침 시간이 11시입니다. 아 그래요? 애들은 9시에 자고 저희는 피곤해 지쳐서 10시, 11시에 잡니다. 이런 생활에 찌든 또 생활이네. 축구를 볼 수가 없어요. 애아버지의 그런 애환을 또 들을 수 있었던 이란전으로 시작해서 애아버지의 애환을 들을 수 있었던 이런 서글픈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이게 또 얘기거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야기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자면 어쨌거나 저희가 포스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스팅을 받았던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몰라요. 김동욱 기자는 아세요? 혹시 이상훈 선수? 네, 맞습니다. 이상훈? 제가 조사 좀 했죠 아까. 굉장히 많이 적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쓸데가 없어요. 제가 적어온 게. 금액이 완전 허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상훈 선수가 그때 LG 트윈스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포스팅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포스팅 금액이 60만 달러였습니다. 98년. 98년에. 98년도. 그렇죠. 60만 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상훈 선수는 주니치로 갔다가 일본을 다시, 거쳐서 결국은 가긴 갔죠. 결국은 가긴 갔는데 결국은 또 보스턴으로 갔죠. 결국은 보스턴으로 갔죠. 그렇죠. 근데 이 이상훈 선수 이제는 코치죠. 이상훈 코치와 이제 관련을 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인 행보가 있었습니다. 고양 원더스에서 이제 김성근 감독의 아래에서 선수들을 지도를 하다가 이제 고양 원더스가 해체가 되면서 새로운 둥지를 찾았는데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LG 트윈스의 뭐 한지붕 라이벌 완전 뭐 라이벌이죠. 두산 베어스 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떤 좀 배경이 있나요? 이 배경을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게 LG가 좀 못한 거죠. 그걸 잡는 거를. 이상훈 선수를 잡는 거를.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산이 뭐 먼저 오라고 한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럼 LG 트윈스에서는 이상훈 선수를 잡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없었죠. 의향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 게 LG는 지금 코치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일단 김무관 코치가 SK로 갔고. 그렇죠. 네. 그 빈자리가 많은데 일단 두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상훈 코치한테 오퍼를 넣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에서 김성근 감독이 가면서 김성근 감독 다시 이상훈 코치한테 같이 하자 했는데 김성 감독도 일단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상훈 코치가 먼저 두산에 제의가 왔다. 이걸 좀 저버릴 수 없다 해서 두산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주변의 LG 트윈스 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구단들의 전체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예전에 팀에 헌신했던 프랜차이즈 선수들이 이제 은퇴를 하거나 은퇴가 다가왔을 때 이 선수를 어떻게 대접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죠. 구단 측의 입장과 팬들의 입장이 좀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훈 선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팬들은 원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상훈 선수가 선수라고 이상훈 코치가 선수 시절에 LG를 나갈 때 굉장히 안 좋게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기타 사건, 예. 기타 사건부터 해서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LG에서는 모르겠어요. 이상훈 선수 코치를 왜 안 데려오려고 했는지. 일단 근데 투수 코치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두산이 발빠르게 움직인 거고 고양 원더스가 해체된다는 소식을 듣고 뭐 가장 먼저 움직였으니까 데려간 것 같고. 근데 다른 구단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설 레전드 선수들에 대한 대접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레전드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김동주 선수가 FA인가요? 이제 그 계약이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FA 자격을 얻었죠. FA 자격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뭐 일단은 한화 이글스라든지 KT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성근 감독이 2군에서 김동주 만날 때마다 몸 잘 만들고 있다고 뭐 얘기를 해줬다고 김동주 선수가 주장을 했죠. 뭐 주장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뭐 맞는 얘기겠죠 뭐. 김성근 감독도 뭐 오면 좋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오면 좋다. 네, 김동주 뭐 아직 쓸만하니까. 아직 쓸만해요? 확실합니까? 그건 김성근 감독 생각이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쓸만할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나이가 있어도 사실 워낙 타격 천지였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느 정도는 김동주 이름값에 걸맞는 기록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 타율적으로는. 근데 NC가 이호준을 데려가서 정말 재미를 본 것처럼 아직까지 김동주의 실력이라면 그래도 기본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걸 뭐 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이호준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외적인 데서도 팀 분위기를 참 밝게 해주는 선수인데, 그렇죠. 김동주 좀 선수는 달라요. 좀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뭐 흔히 알려지기로 그렇죠. 나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뭐 리더십의 유형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호준 선수가 워낙 이 말을 잘해서 저희도 취재하기 편하죠. 또 앉으면 얘기하면 1시간이에요. 다른 선수 취재를 못해. 그렇죠. 김동주 선수가 근데 말을 참 잘해요. 조리 있게. 김동주 선수도 말을 좀 잘하는 편입니까? 네. 그러니까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아닌데 딱 그 맥을 잡아서 딱딱 전달을 잘 해주는. 그래서 취재원이 싫어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김동주 선수는 딱 할 말을 해주는 스타일이고 이호준 선수는 말을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잡다한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농담, 뭐 이것저것 농담도 하고 뭐 후배들 욕도 하고. 욕도 해요? 그렇죠. 다. 어쨌거나 김동주 선수가 뭐 가세가 된다면야 팀에는 뭐 플러스 그렇죠.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뭐 말이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도 한 가지 또 생각이 나는 게 김동주 선수 하면 그 특유의 그 벤치 클리어링 때의 그 묵직한 존재감이 또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확실히 팀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거는. 예전에 누구더라 진짜 죽이려고 했었는데 한번. 든든한 형님이 SK하고 이제 한국 시리즈 때였을 것 같은데. 최병영 선수였나요? 제가 알기로 그때 한국 시리즈 때 벤치 클리어링 난 게 최병영 빈볼로 났었어요. 근데 한창 SK에선 김재현 선수한테 계속 그렇게 견제가 들어갔었고 두산 쪽에선 김동주 선수한테 견제가 들어가서 두 양 팀의 그 베테랑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3루수잖아요. 그렇죠. 그 3루 덕아웃이 이제 원정팀이고 그쪽 바라보면서 아주 상스러운 말 했던 기억 납니다. 그렇죠. 투수 쪽에서는 지금은 그 금지어가 된 약물의 신공의 리오스 선수와 함께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던 이인방으로 제 머릿속에도 그렇죠. 기억이 남아 있는데. 화끈했죠, 근데. 갑자기 또 말이 이렇게 끊기네요.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 그래 새로운 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선수들이 얼마나 받고 갈 것이냐, 과연 이 쩐과 꿈 이걸 이렇게 두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그리고 그 결론도 났습니다. 쩐과 꿈을
나누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다. 네. 총을 이룬다면 네. 쩌는 따라온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맞아요. 이제 저희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미국 가서 이게 쩐이 터지면 더 좋은 거고 네. 그게 안 되더라도 이 선수들은 쩐이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네, 냉정히 말하면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선수의 꿈이 단순히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것이냐? 그건 또 아.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갔으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꿈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꿈을 잡으면 네. 성공하는 꿈을 잡으면 당연히 돈은 더 커지겠죠. 훨씬 커지죠. 그렇지. 추신수가 되는 거지. 둘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 선수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추신수. 아, 자 첫택 이름 보면 웃음만 나와서. 아니 뭐 그 일단 돈 벌었잖아요. 누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던데 대한민국은 텍사스주에 사과해야 된다고. 아니 뭐 본인이 못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뭐 만약에 진짜로 그 추신수가 한 앞으로 2년을 더 망하고 양현종이 실제로 갔는데 이것저것 해보지도 못하고 망해 그러면은 그럼 출입 금지 당할지도 그러면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텍사스 한동안 가면 안 돼요. 거기 네. 좋은 도시가 얼마나 많은데. 총 맞을지도 모릅니다. 예, 여튼간에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도 돈이 많으면 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술 사면 형입니다. 네, 그렇죠. 김광현, 양현종, 강정호 형님들의 예, 건승을 기원을 하면서 오늘 스토커 방송 예, 갑자기 MC가 바뀌었어요. 시작할 땐 박세훈 기자가 했는데 마무리는 또 제가 하고 근데 있네요. 깔끔하네요. 나 진짜 손아웃한테 오늘 너무 고맙네요. 이 진행 자리는 아니, 아까 예. 아까 얼굴이 너무 시뻘개져가지고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것 실은 같은데. 자다가 깨가지고 좀 네. 더 그랬던 것도 있어요. 어쨌든 네. 오늘 손아웃사 참 고맙네요. 네, 저도 지금 3시간 자고 30시간 중에서 3시간을 자고 네.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족하나마 임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스토커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임종률 기자를 꼭 데리고 와서 오늘 열리고 있는 스토커를 버리고 본인이 참여한 야구 대회에서 과연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한번 청문회를 가져보겠다는 네, 말씀과 함께 좋아. 예, 오늘 방송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